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죠, 날씨가.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하루에 15,000보 이상 걷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생각하기 좋은 게 걷기가 최고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개유월 제가 갑을 병정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번 시간에 무기토 했었는데 이제는 좀 틀리게 랜덤으로 오늘은 병화, 정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개유월 병화, 정화한테는 일단은 정관정제죠. 광하고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고 정제가 되니까 관성과 재성, 그 지지에서 재생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일단 이 6월이라는 것은요, 절기가 보면 추분이 있죠. 그래서 공기도 깨끗하고 좋고 또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밤이 좀 길어지는 그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밤이 길어지겠죠. 그런 시기가 된다. 어쨌든 선선한 기운이 한참 들어온 거죠, 이제는. 자, 병정화 일간들한테는 재생관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 재생관이 된다는 것들은 여러 의미로 풀이를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재생관 또는 재생살이 있죠. 그래,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지지에 재성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재성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내가 피부로 와닿는 거, 행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성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또는 재성은 결과나 성과 같은 걸 의미하다 보니까 성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개유월에 노력하는 달이 된다. 욕망이나 욕구가 좀 강한 시기가 되죠. 그런데 그 욕구가 보세요. 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금승수로 가보니까 이 개수한테 힘이 쏠리는 거잖아요. 그럼 개수의 기운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병정화 일간한테는. 그래서 병정화 일간이 개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 자론이니까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생관이 되는 건 어때요? 목표했던 것들, 이제 내가 노력해왔던 것들, 그런 결과가, 성과가 빠르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병정화 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신강이나 신약에 따라서 기둥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 보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개수를 보세요. 개수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소나기나 먹구름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병정화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해요. 불편한 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라는 관성은 내가 취하기가 좋다기보다 불안한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정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평소보다 노력이 필요한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내가 사주가 신강한 병정화라면은 금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유월에 활용을 아주 잘할 수 있죠. 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것이고요. 어떤 좋은 감투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서 좋다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정화 같습니다. 조금 나누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병화는 수국하니까 음양에 틀리니까 정관이죠. 우리가 정관을 보면 다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정관은 4길신 중에 하나고 우리 십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를 꼽자면 정관이죠. 이게 귀라고 해서 사주에서는 정관의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합니다. 운의 기로나. 그렇지만 정관이라 하더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따져봐야 된다. 내 사주에 필요한 정관이라는 것,
이 정관이 내 사주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우선. 신강한 병정화는, 이 직장운이 좋습니다. 관운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승진하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좋아요. 직장 내에서, 사회에서. 내가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또는 이성의 운도 좋죠. 재생관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연애나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시기는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신강한 병화 일간일 때는. 그렇다고 이게 너무 계산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서 일을 처리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는 좋지는 않습니다. 신강하면 좋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약할 때 병화죠. 내가 신약한 병화일 때, 이 천간의 개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이거든요. 태양을 가려버린다고. 이 유금 자체도, 천을 기인이긴 하지만, 천을 기인이라서 그 흉은 미미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지에 있고요. 또 화식, 금 때문에 병화가 꺼지는 화식되는 때이기 때문에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을 기인이면 내가 그런 흉이나 그런 것들을 미미하게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병화가 신약할 때는 지금 뭔가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시기고 또 그렇게 마음이 또 조급해지는 시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물상으로 볼 때는 이 해가 서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습은 괜찮지만은 내가 심리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계유월은 조금 외로워진다거나 고독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계수한테 내가 그대로 당하죠. 수국화를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건강에 문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하게 크게 큰 핫 이슈는 없지만 없는 듯 한데도 내가 생활할 때는 좀 초조하다든지 일상이 불안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급해지지 말고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개유월에는. 제 생각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요. 제 생각은. 좋은 기회는 왔죠. 분명히 좋은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 기회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 환경의 문제. 주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또는 아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하듯이 해가시면 좋겠고 신약한 병화는 이런 개유월에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안에 뭐 감정이나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달은 그냥 쉬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한 달을 좀 여유롭게 보내시면 금방 지나가니까 괜찮아질 것 같이 보입니다. 정화 같은 경우는 편편이죠. 편관과 편제. 재생관인데 재생살이라고도 하죠. 자, 개유월의 정화는 개수를 봤다. 편관이잖아요. 그죠? 편관은 큰 조직입니다. 출세. 그 다음에 직업, 또 남자도 되고 건강 같은 걸 의미하죠. 어쨌든 정화 같은 경우는 이 전기충의 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천간의 충이라는 것들은 생각하는 거고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갈등이 생긴다. 뭐 때문에? 관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 직장 내에서 아니면 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내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대신 유금의 정제는 내가 또 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재물적인 이득은 생길 수는 있지만 내 환경은 안정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받는데 야근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별이나 달로 표현하죠, 정화를.
그러면 이거 개수가 구름에 가려지는 거니까, 아니면 비가 내려서 이 모닥불이 비에 꺼지는 형상이 되는 거죠. 보통 정계충일 때는 직업적인 변화에서 많이 오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동반한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내가 학업운이 안 좋다든지, 직장에서 갈등, 윗사람들하고의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명들 같은 경우는 이 정계충이 관이 들어와서 나를 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나 남자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뭐예요? 이 관이라는 건 내 환경,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괜시리 걱정하고 생각하는 달이 될 수 있다. 편편의 조합이잖아. 그럼 재생살로 봐야 되지. 근데 재생살로 가는 경우에는 내가 신약할 때예요. 이 편관한테 힘을 실어주는가, 칠살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려움이나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아까 병화 말했듯이 신강한 정화한테는 큰 기회가 됩니다. 이때는. 이 칠살을, 이 무기를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내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진이나 뭐 학업 심사, 면접, 합격 이런 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신강한 정화는 이번 달에 어떤 뭐 시험을 친다든지 어떤 심사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상승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간목에 또 목의 기운이 있으니까 재생관, 관이산세까지 가죠. 그러면 돈이나 명이나 전물이나 이런 것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달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문제는 신약한 거예요. 신약한 정화는 사오비를 지나면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이 쇠락해지는 시기예요. 내 세력들이 아무래도 힘을 잃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겁의 기운에 따라서 내가 이 재나 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겁의 운이 줄어든 거잖아요. 비겁의 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성의 운이라고 써보려고 하니 인성은 유군을 봐니까 절퇴지에 앉아있네. 그리고 12운성에. 인성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사용하려고는 하는데 답답함을 느끼죠.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습득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생살은 신약할 때 재생살로 온다. 말 그대로 살로 오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사용할 힘이 있을 때는 순식간에 명예나 신분이 올라가지만은 너무 신약할 때 내가 이걸 당해버리면 오히려 내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압박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넓게 봐서는 뭐예요? 관제까지 올 수 있다. 구설까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월운이라는 거는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고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또 다음에 갑술월이 되잖아요. 개유니까 갑술월이 되잖아. 갑술월이 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세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또 그 행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병화든 정화든 6월을 맞이하면서 가을 겨울을 맞아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초엽에 들어왔는데 숨을 고르는 시기라고 보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을 여유롭게 생활하시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병정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유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